생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폐기됐어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인데요. 어제 국회 상황을 좀 되짚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이죠.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습니다. 제2요구권은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죠. 네. 대통령이 해당 법에 문제가 있으니 좀 더 국회에서 수기해서 다시 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2요구권이 이제 발의가 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하고 바로 표결을 붙이는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여야가 이에 대해 수기하고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수정안 논의를 거쳐서 8월쯤 재상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올린 겁니다. 표결 결과는 가결 194표, 부결 104표, 무효 1표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데 무효표에 따라서 최소 3개에서 4개 표가 이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지난번 표결 때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자신했던 만큼 내부 동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늘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탈표 4개 중에 하나는 특검법에 찬성해온 안철수 의원이고요. 또 한 명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효표 1개는 그 한자에서 부결의 부를 아니 불에 입구자가 있는 부를 써야 하는데 그 아니 불자를 한자로 잘못 써내서 무효가 됐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제2요구권에 대한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도부에 실토를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확실한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과 다른 의원 한 명까지 2명 네. 정도라서 크게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거라는 걸 민주당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재표결을 감행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말했다시피 더 강력한 이 특검법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해서 재표결도 결국 부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특검법 수정안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경우 네. 주도권을 이제 야당이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정안 논의보다 재표결에 먼저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면서 제시했던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이 특검을 여야가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정치적 중립을 담보한 제3자가 추천하자는 겁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도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대안으로 낸 바 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이제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 제3자가 누구냐를 두고도 여야가 격렬하게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네.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설령 야당이 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뭐 여당 내에서 당론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높잖아요. 한동훈 대표 자신의 주장을 좀 당 내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처음 특검법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한테는 법안 발의권이 없다라고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원내 주도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쥐고 가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내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 최상병 특검은 제3자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특검 사안이 아니고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당론이 공고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받을 경우 그간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앞서 그 최상병 특검법이 처음 상정된 후에 국민의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의총에서는 이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토도 굉장히 컸는데요. 네. 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빼고 107명으로 가자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의원은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하면 나부터 나서서 들이받을 거다라는 발언을 사석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원내 의원들을 설득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쟁점 법안이죠. 이른바 방송사법 가운데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황이에요. 이 필리버스터가 최소 4박 5일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4시간이 지난 후 오늘 오후 6시 이후부터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표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밤에 KBS법, 방송법 개정안을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인 28일 표결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29일에는 MBC법, 30일에는 EBS법을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거쳐 표결을 한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부터 30일까지 총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와 방송사법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 같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한 개조로 묶어서 이제 6시간씩 경내 대기에 나섰고요. 국민의힘도 어제부터 30일까지 경내 비상 대기조를 편성한 상황입니다. 네. 일주일 전쯤이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 거부한 바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방송법은 사실 여야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고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여당이었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수 의석으로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야당이 되니 이제 와서 하려는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고요. 네.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도 사실상 민주당의 안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여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재안은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은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어요. 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가 영인 체제가 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이제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0명인 초유의 네.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좀 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전환되면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요. 네. 향후에 또 1명 혹은 0명 체제로 가는 것은 또 시간 문제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일단 탄핵 추진에 대한 여론,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민주당은 과반 의석과 지지층만 보고 가고 있는 기류고요. 네. 특히 지금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등 여론보다는 이제 진보 언론을 사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친야 성향의 MBC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좀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지금 이진숙 후보자까지 3차례나 추진하려는 것도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무리하다라고 보는 여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MBC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장의 최후의 보루다라고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하락세이거나 정체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무리한 추진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실제 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 MBC 사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폭넓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당직 인선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가 얼마나 기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인선이 완료돼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원외이고 당내에 새가 없는 만큼 탕평 인사의 무게를 둘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탕평이라는 건 정말 권력을 완전히 잡은 이 우위에 있는 이제 주류가 소수파나 반대파의 인선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네. 지금 한 대표는 당을 장악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은 친한동훈계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무총장의 경우는 지금 당장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친한계나 혹은 개파색이 옅은 친윤계를 임명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뇌관이 정책위의장인데요. 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임기를 불과 2개월만 한 상황입니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원내대표와 협의하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추인을 받게 돼 있어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당내 갈등의 촉매가 될까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격이기 때문에 임기가 1년으로 보장돼 있고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 정책위의장을 바꿀 경우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되거나 친윤계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결과를 보면 한동훈 지도체제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향후 당정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갈 것으로 보이세요? 그 당선 다음 날 대통령과 가진 용산 만찬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당정 화합을 함께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부터 전당대회까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관계가 회복 불능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그런 관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한동훈 대표가 거대 야당을 상대로 싸우는 이 원내 이슈에서는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고 원외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과 각 세우기가 가장 손쉬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자리에서도 이 건배사를 두고 신경전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것도 향후 친윤과 친한 간의 개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인데요.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이 건배사에서 전대 기간에 이제 자신의 성을 딴 구호였던 당정 원팀을 외쳤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 한 팀이다라는 뼈 있는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가 열리지 않는데요. 앞으로 이 고위 당정이 열리지 않고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른바 직거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만 짧게 하고 끝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독조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재명 전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움직임이 전당대회 판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오랜 기간 이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네. 이번 22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낙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 아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주류도 아니라서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요. 지금 이 대표는 중도정당, 대중정당을 표방해서 향후 대권까지 가겠다는 749시 실용의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 입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